안녕하세요.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주민입니다. 리츠, 보통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이런 리츠를 ETF에 담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삼성자산운용의 이채호 책임 매니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의 이채호 책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부장님 제가 3월 5일 날 신규 상장하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신규 상장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젠 뭐 고속도로에 차량이 막혀도 지하철이 붐벼도 뭐 기분 좋게 웃으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 ETF가 투자하는 자산을 보시면 아마 보다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요. 오늘 방송 통해서 제가 보다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맥커리 인프라에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또 네네. 리츠들이 담겨져 있던데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크게는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국내 상장 리츠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을 보면 고속도로도 있고요. 철도도 있고 항만, 도시가스, 그리고 국내 주요 업무지구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다니면서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프라임 오피스 빌딩, 그러니까 주요 업무지구의 빌딩에는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임대 소득을 내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고속도로가 막힐 때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면서 통행료를 내고 있구나. 그리고 지하철이 붐빈다면 회사원들이 많이 출근을 하고 있구나. 그 회사원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소득, 그러니까 월세를 꾸준히 내고 있구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이게 내 월배당으로 꼬박꼬박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는 뭐 고속도로가 막혀도 아니면 지하철이 붐벼도 기분 좋게 웃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었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그러니까 소위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상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점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가요? 대표적으로 정말 부동산 유형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첫째로는 거주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시기도 하고요. 임대를 내어주고 월세 소득 올리기 위해 상가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를 노리고 큰 시세 차익을 위한 단순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장한 상품에 투자하시면은 지금까지 뭐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보다는 보다 다른 차원의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참여하기 어려웠던 고속도로나 철도, 항만, 도시가스, 큰 빌딩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투자하는 자산들에서 발생하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통해서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그 국내 상장 리츠 ETF 중에서 가장 최저 보수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투자 매력도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인프라 시설과 대형 오피스에 투자를 하는 ETF다. 네. 또 매월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ETF 가운데 보수가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 상품이네요. 네네. 또 그렇다면 기존 국내 리츠 ETF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차별점이 맥커리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맥쿼리 인프라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대표적인 배당주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자산이 맥쿼리 인프라, 저희의 탑픽인데요. 최대 25%까지 담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고속도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뭐 인천공항 가실 때 이용하는 고속도로 있죠. 서울, 인천 고속도로도 이 맥쿼리 인프라에서 가지고 있고 강원도 여행을 갈 때 이용하는 뭐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이 맥쿼리 인프라에서 가지고 있고요. 인천대교나 도시가스, 부산항 같은 항만 시설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돈을 버는 회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산을 보면은 유료 도로가 13개 정도 있고요. 도시가스 3개, 항만 1개, 철도 1개, 이렇게 뭐 인프라 시설, 국가 기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맥쿼리 인프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면은 이 맥쿼리 인프라에서 투자하는 자산들도 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들으니 인천을 가든 강원도를 가든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든 터널을 이용하든 기분이 다 좋아지겠네요. 저도 맥쿼리 인프라를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배당은
배당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맥쿼리 인프라는 상장 이후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프라 펀드 규정을 보면은 부채 차입을 30%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맥쿼리 인프라는 그 규정보다 낮은 21.5%로 낮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도 꾸준한 배당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맥쿼리 인프라 말고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오피스 빌딩 관련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프라임 오피스 리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스폰서 리츠가 있습니다. 먼저 프라임 오피스 리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또 그리고 경기권까지 확대하면은 종로가 있을 거고요. 네. 강남이 있을 그렇죠. 거고요. 예. 여의도 예. 그리고 분당까지 그렇죠. 4개 주요 업무지구가 있는데요. 프라임 오피스 리츠라고 하면 이런 주요 업무지구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 그야말로 A급 큰 우량한 빌딩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그렇죠, 예. 많은 월세 소득, 많은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빌딩이다. 저희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가장 큰 빌딩을 연상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뭐 예, 대표적으로는 뭐 트윈시티 남산이라든지 네, 네, 네. 그레이츠 판교 등 네, 네. 정말 큰 빌딩들을 네, 네, 가지고 네. 있고요. 네. 뭐 두 번째로 스폰서 리츠 설명드리면 스폰서 리츠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스폰서 뒤를 봐준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됩니다. 네. 뭐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네. 부동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 건물에 입주를 또 대기업 계열사를 입주를 시키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꾸준하고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마찬가지로 낼 수 있는 그런 스폰서 리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예. 맥쿼리 인프라에서 나오는 꾸준한 배당금에다가 네. 오피스 빌딩 임대 소득이 이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에 분배 재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지금 타이밍에 이제 출시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2022년, 2023년과는 다르게 앞으로는 뭐 대세 금리 인하기가 올 것이다 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츠를 보면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뭐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뭐 인수하는 데 있어서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자본 조달이 필수적인데요. 네네. 이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진다면 이 리츠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시기에 저희가 부동산 리츠에 부동산 투자하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상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투자 매력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분배 방법이나 일정에 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는 월 배당 ETF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분배를 하는 ETF와는 다르게 지급 기준일이 살짝 다른데요. 보통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분배를 하는 ETF들은 월 말을 기준으로 배당금,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저희는 좀 독특하게 월 중순인 15일을 기준일로 해서 네.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분배 주기 또한 매달 꾸준히 드릴 예정인데요. 상장 리츠들을 보면은 그 배당금 지급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로 매달 이렇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는 약간 제한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는 근데 다만 여러 리츠에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리츠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모아서 매월 꾸준한 배당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는 연 0.09%로 상장 리츠 ETF 중에 최저 보수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를 하셨을 때 보다 투자 매력도가 커진다 이렇게 네.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보수가 낮으면은 수익률에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근데 그걸 맞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그 쌓이는 그 저렴한 보수가 더 수익률을 상승 효과를 주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세제 혜택 여부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공모 리츠에 한해서 2026년까지 이 배당 소득세를 15.4%가 아닌 분리과세 9.9%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배당 수익률이 8%가 나왔을 때 기존대로 배당 소득세 15.4%를 내면은 이 실질 소득이 6.8% 수익률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리과세 9.9%를 적용을 하면은 실질 수익률이 7.2% 수준으로 0.4% 이상 세금, 절감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정말로 모두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이죠. 뭐 주식이나 채권, 뭐 원자재와는 다르게 정말 자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회사에 와서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 저희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와 함께 보다 마음 편하게 보다 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